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조정폭 대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그럭저럭 선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도 0.5% 올랐고 삼성전자, 대형주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죠. 우주와 로봇. 지금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 태양광, 태양으로 충전해서 전기차가 움직이는 태양광 솔라시티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로봇 쪽인데요. 뭐 로봇 회사는 뭐 정확하게 뭐 로봇으로 명칭된 회사는 아직 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쪽도 아마 굉장히 크게 한번 좀 사업을 일으킬 것 같고요. 테슬라를 이제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좀 약간 딸을 좀 당했는데, 그 딸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제 읽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10살, 12살 때 그 동네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다 읽고 책을 사서 이게 빨리 주문해 달라라고 때를 썼다고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독서광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 읽었던 것들, 그 다음에 백과사전, 브레테니크인가요? 그 영국 백과사전 유명한 거 있죠. 그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취미였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박학다식함이 이제 결국 이제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눈에 띄긴 하죠.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 쪽도 연결되어 있고요. 고영은 로봇주라고 좀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 휴림 로봇, 이름 이제 로봇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딱 휴림 로봇이 이 로봇주 같은데, 실적으로 휴림 로봇이 회사가 운영된 지 정말 오래된 회사거든요. 이 회사 뭐 거의 20년 넘게 업력이 보시면 뭐 거의 뭐 이 주식은 예전에는 이제 뭐 작전주 수준이었죠. 2008년에도 보시면 1,000원대에서 계속 움직였던 그런 주식이고, 실적으로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로봇 청소기 정도 수준, 뭐 로봇 장난감 수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휴림 로봇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제품군들이 이제 좀 다양해지고, 뭔가 자기네들도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뭔가 회사가 좀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네,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좀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인터넷 보니까 휴림 로봇이 쿠팡 뭐 관련주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주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쿠팡 물류센터 이거 보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아권 최대 쿠팡 물류센터, 여기 보시면 완전히 로봇으로 다 사람 없이 물류를 이렇게 분배하고 이송하고, 나중에 이제 뭐 배송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적으로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적으로는 여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오토스토어라는 기업, 손정희가 투자한 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휴림 로봇에서 이렇게 물류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더라. 네. 그래서 저도 요 기업 오토스토어 관련돼서 좀 손정희의 비전 펀드, 그럼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를 죄송합니다.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오토스토어. 예. 이 회사를 아마 손정희는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큰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손정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를 투자하는 것이 손정희가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로봇 그룹들, 뭐 새로운 기업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일본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네,
뭐 야스카 전기라든지 뭐 다양한 일본에 있는 로봇 기업들,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산업은 일본이 지금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를 하면 뭐 덩달아 이제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테마화 되어 있어서 진짜 실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테마가 꺼진다든지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서 약간 불협화음을 좀 낼 수도 있다. 예. 대신에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지금 LG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힘이 좀 있죠. LG전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두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자금력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투자처가 확실하니까 예, 로보스타, LG 예, 시가총액 2,900억,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 다음에 레인보우가 지금 1조 4천억이니까 그렇죠.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로봇이라고 이름 지어진 유진 로봇,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의 개념보다는 네, 조금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네요. 예, 아이클레버 청소기 그렇죠. 이거 요즘에 선전하던데 제가 얼핏 봤는데 예, 이상민이 선전한 그거였나요? 아이클레버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쿠팡의 물류 배송 시스템하고 좀 그림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제품들이 이제 판매되고 매출되고 나오는 수준을 좀 보시면 이게 좀 지분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1988년 예전에 그 유진 로봇 그림이 아닌데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실적으로 이 매출을 보시면 네, 재무 상태를 보면 야 이거 약간 고기가 갸우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지금 봤을 때 와 뭔가 새롭고 뭔가 좋아 보이고 와 이거 이제 좀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재무제표는 영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품이 영 시원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 뭔가 로봇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유진 로봇 뭐 홈페이지 가면 뭔가 그림이 그럴싸한데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로보로보 이런 거 봐볼까요? 이런 거 좀 조심해. 야, 이 로보로보 완전 로봇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름을 명명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완전히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죠. 예, 기가 막힙니다. 홈페이지도 잘 안 열리네요. 얘도 매출액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매출 영업이익 다 안 좋죠.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성장 기업이니까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저도 로봇주를 투자하고 싶은데 정말 제대로 된 로봇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예, 뭐 클릭도 안 되네 이건. 뭐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조건 테마주라고 해서 덩달아 따라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좀 가지고 온 게 이제 큐렉소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제가 그동안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재무는 안 좋아요. 재무는 안 좋습니다. 예. 큐렉소 아까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시면 아이들이 만든 게 이거거든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이제 미래 컴퍼니를 공부할 때 이제 같이 좀 봤던 예. 척추 수술 로봇, 보행 재활 로봇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상지 재활 로봇. 얘는 약간 의료 쪽이죠. 조금 다른 게 이제 쿠팡 물류센터랑 조금 다른 게 의료 쪽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큐렉소가 한국 야쿠르트 소속이거든요. 예. 대주주가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야쿠르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우리가 야쿠르트 차 아주머니 차 있죠. 예.
그것처럼 이제 야쿠르트라는 회사 자체가 일본 쪽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좀 일본 쪽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비자입니다. 대주주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한국 야쿠르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야쿠르트라고는 명언했지만 한국 맥도날드가 한국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 근거지가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한국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큐렉소라는 이름으로 한국 야쿠르트를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 여기다 계속 돈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향후 이제 뭔가 센세이션한 뭔가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한 10년 동안 이 기업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로봇 쪽에 얘기가 나오니까, 뭐 로봇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로봇 수술 쪽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뭐 미래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이제 로봇 수술 관련돼서 이슈가 나와서 뭐 5천짜리가 2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얘도 뭐 마찬가지 제품이 뭔가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막 판매가 되고 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그 침습 로봇 수술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근데 뭔가 그것들이 실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그렇게까지 뭐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를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게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 게, 아직은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지금 최근에 테마화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테마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앞으로 이제 새로운 테마가 될 건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도 많이 궁금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이죠. 뭐 태양광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우주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정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정이가 투자한 이 오토스토어 이쪽 비전 펀드, 그 다음에 결국 비전 펀드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있는 주식을 또 사야 되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본은 원엔화 환율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노르웨이 회사를 뭐 직접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물류 관련 로봇을 투자하자니까 애매하고, 제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매출은 안 나오고, 지금 손정이가 투자한 저 물류센터도 우리나라 이 효림 로봇으로 실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관련돼서 우리나라 쪽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향후 봤을 때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점점 뭔가 저변이 확대되고 뭐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기는 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뭔가 이제 좀 걸러질 건 걸러지고 좋아질 건 좋아지고, 그 중에 뭐 새로운 회사들이 또 등장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쪽이 계속 강세를 보일 거냐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오늘은 로봇 관련주 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